아니, 이게 무슨 맛이야? 내가 알던 음식이 아니잖아. 이 요리를 만든 사람 누구야? 라며 미국의 유명한 행사장에서 어떤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수만 명의 사람들 시선이 소리친 그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고, 조금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 행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피로스 니레입니다. 저는 뉴욕 한복판에서 활동하던 요리 사업가이자 문화 큐레이터로 일했었어요. 한때 저는 최첨단 퓨전 레스토랑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요리, 예술과 문화 교류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았었어요. 매일 신선한 재료와 다양한 맛, 전통적인 요리 기법과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해 식사가 단순한 배부름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경험이 되도록 노력하였어요. 또한 세계 각국의 전통과 혁신을 기념하는 문화 행사 강연, 프라이빗 모임 등을 주최하며 각 나라의 문화적 이야기를 전달하고 서로 다른 전통이 만나는 장을 마련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던 저희 레스토랑은 매출이 점점 줄어들었고 고객들의 발길도 줄어갔어요. 뉴욕의 미식 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저희 레스토랑은 점차 적자로 전환되었고 결국 사업 운영에 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매출 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였지만 특히 고객들이 유럽이나 북미, 전통 요리의 정교함을 선호하면서 저희 퓨전 레스토랑이 추구했던 새로운 시도가 오히려 낯설게 다가온 것이 큰 요인이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요리의 정교함과 품격을 최고의 미식이라 믿으며 살아왔어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한 소스와 정밀한 플레이팅, 이탈리아 파스타의 풍미, 미국 바비큐의 강렬한 맛 등은 제게 미식의 극치로 다가왔고, 그 당시에는 그 전통들이 제 사업의 주춧돌이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장의 취향이 변하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요리보다는 보다 친근하고 각 나라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음식을 원하게 되었어요. 그런 변화 속에서 저희 사업은 점차 빛을 잃어갔고 한때의 번창은 이제 기억 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 요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어요. 뉴욕의 미디어와 미식 평론가들이 주로 유럽과 북미, 전통 요리를 칭송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 요리는 매콤하다거나 자극적이다는 단순한 인상만 남겼었거든요. 제게 한국 음식은 고추장, 마늘, 발효 채소 등이 어우러진 단순한 조합 정도로 여겨졌고, 정교한 소스나 세심한 플레이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당시 저와 제 동료 셰프들, 그리고 문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대의 미식은 전통적 유럽 요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한국과 같은 이국적 음식은 대중적이고 단순하다는 평을 받았었어요. 그러던 중 제게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요리 심포지엄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초청장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요리를 직접 체험해보라는 내용이었지만 마음 한켠에 회의감과 사업 실패의 아픔이 남아있었어요. 한때 큰 자부심으로 운영하던 제 레스토랑이 매출 감소와 적자로 인해 문을 닫게 된 상황에서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자부심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믿었던 미식의 세계가 과연 전부였던 걸까? 라는 회의와 함께 지난날의 영광과 실패가 뒤섞여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 요리와 문화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료는 초보자용 간단한 설명과 사진 위주였고 제가 기대했던 깊이 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맥락은 부족했어요. 오히려 그런 자료들은 한국은 단순한 매운 음식의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유럽 요리의 절제와 우아함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한국 음식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결론 내렸었어요. 동시에 사업 실패의 아픔이 제 마음 한켠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도 커져만 갔어요. 결국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오랜 선입견을 극복하고자 하기보다는 이제는 제 실패를 마주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과거의 영광이 무색해진 채 사업이 망하고 많은 것을 잃은 저의 현실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시장의 변화, 그리고 내가 놓쳤던 가치들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부터 느껴진 낯선 언어와 활기찬 거리의 모습은 저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호기심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실패로 인한 슬픔과 좌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번 경험이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답을 찾게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의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저는 우연히 한 전통찻집에 들렀어요. 그곳에서 마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찻집 안에는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제 사업의 실패와 지난날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적한 거리를 걷다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일까? 라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고정관념과 실패의 아픔이 서서히 겹겹이 쌓여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렇듯 저는 한때 큰 자부심과 성공을 누렸던 제 사업이 점점 매출이 줄어들어 적자로 전락하고, 결국 문을 닫으면서 겪은 좌절과 후회의 시간을 바탕으로 제 자신과 시장의 변화를 깊이 성찰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이 첫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보다는 잃어버린 영광과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뉴욕에서 쌓아온 오랜 전통과 자부심이 무너져 내린 후, 이제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서울 여행은 제게 단순히 미식 체험이 아니라 사업 실패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앞으로 저는 이 경험들을 통해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재정비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해요. 이처럼 저는 오랜 성공의 기쁨과 이후의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회의와 슬픔을 안고 서울에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의문과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이 경험이 앞으로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리라 믿어요. 지금의 저는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기보다는 한때의 영광과 실패를 통해 배운 값진 교훈들을 되새기며 제 자신과 시장이 변화하는 모습을 차분히 받아들이고자 해요.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뉴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놀라움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들려오는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와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말이 저를 맞이해 주었고, 저는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의 현장임을 직감했어요. 첫 발을 내디딘 후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번화한 거리와 고즈넉한 골목, 첨단 빌딩과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풍경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듯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다채로운 색채와 정취 속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역사와 현대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첫날, 저는 명동의 북적이는 거리와 재래시장을 방문했어요. 재래시장 안에서는 각양각색의 상인분들이 정겹게 인사하며 갓 쪄낸 떡, 신선한 채소, 그리고 특유의 발효, 음식들을 자랑스럽게 진열하고 계셨어요. 저는 한 아저씨께서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아저씨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맛있는 떡볶이 드셔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떡볶이를 한 입 먹자마자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저의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때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자극적이거나 평범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사람들의 정성이 녹아있는 복합적인 맛의 조화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저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소박한 식당도 찾아갔어요. 이곳은 관광객들이 붐비지 않는 진정한 현지인들의 식당이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과 정갈하게 꾸며진 내부가 저를 반겨주었고,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라는 정중한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메뉴에는 김치찌개, 갈비찜, 비빔밥 등 한국 전통 요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저는 하나하나 음미하며 각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함께 요리를 전해 내려오신 경험과
그 음식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가족의 정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애정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음식이 지닌 깊은 정서와 따뜻한 인간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어요. 또한 저는 한국 전통 요리 체험 학원에도 등록했어요. 이곳에서 이씨 셰프님께 배운 김치 담그기 수업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수업 시간 동안 셰프님께서는 채소 손질부터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 그리고 고춧가루와 여러 양념을 넣어 김치를 버무리는 전 과정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시연해 주셨어요.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루어야 맛있는 김치가 완성됩니다라는 셰프님의 따뜻한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단순한 요리 기술을 넘어 음식이 한 나라의 역사와 정서를 담아내는 중요한 예술임을 깊이 느꼈어요. 그 과정에서 시간의 소중함과 자연의 리듬, 그리고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체험하며 제 마음속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서울 중심에서 열린 전통 음악과 무용 축제에도 참석했어요. 축제 장소는 전통 한옥과 현대식 공연장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이었고, 그곳에서는 전통 국악과 함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었어요. 관객들 사이로 울려 퍼지는 국악 소리와 함께 저는 한국의 전통 예술이 단순히 옛것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어요. 축제에 참석한 현지인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그들은 오랜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미소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 문화가 단순히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정서와 역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와 더불어 저는 서울의 여러 재래시장을 직접 둘러보며 각종 식재료의 신선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는 생선, 채소, 과일 등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상인분들께서는 각 식재료의 원산지와 쓰임새를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 함께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과 영양,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달해 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와 노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서울에서의 첫 며칠 동안 저는 거리마다, 식당마다, 시장마다 한국 특유의 정서와 역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모습들이 점차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한국 문화 속에 녹아있는 따뜻한 인간미와 공동체 정신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한적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을까 하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고정관념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새로운 깨달음의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 저는 한 번은 서울의 한 작은 찻집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옛 추억과 함께 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 의미를 조용히 들려주셨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정겨운 목소리에서 저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음식 한 그릇 속에 담긴 삶의 지혜와 가족, 그리고 세대를 잇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대화는 제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고, 한국 문화가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또한 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오랜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도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젊은 한국 셰프들과 함께하는 퓨전 요리 워크숍에 참여했는데, 그들은 전통 요리의 기초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전통과 혁신이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서울에서의 이 모든 경험들은 저에게 단순한 미식 체험을 넘어 음식과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매 순간, 거리의 소리, 시장의 향기, 식당의 정겨움, 그리고 문화행사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는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가 단순히 외면적인 화려함이나 매운맛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이 결집된 결과물임을 깨달았어요. 이처럼 저는 서울에서의 첫 며칠 동안 한국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이 품은 진솔한 이야기와
정성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저는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 자신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한국 문화가 가진 깊은 가치와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모든 하루는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고 그 깨달음들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한층 더 가까이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여정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부산에 도착한 후 한때 뉴욕에서 번창하던 제 사업이 적자로 전락하고 문을 닫으며 느꼈던 아픔과 좌절감을 조금이나마 잊고자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이번 여정에 임했어요. 부산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라 역동적인 요리 문화와 오랜 전통이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열린 국제 요리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제 자신과 오랜 시간 쌓아온 선입견 그리고 사업 실패로 인한 상처들을 직면해야 했어요. 심포지엄이 열리는 웅장한 강당에 들어서자 저는 먼저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인테리어에 눈길이 멈추었어요. 그 공간에는 전 세계의 유명 셰프들과 미식 평론가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가 자신들의 철학과 경험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가슴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는 회의감과 쓴맛을 떨쳐내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산과 혁신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전통 요리의 가치와 현대적 재해석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어요. 한 한국의 요리 거장인 한 셰프님께서는 고대의 전통 기법과 현대적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요리를 창조해내는 과정을 생생하게 시연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한 셰프님께서 직접 선보이신 갈비찜은 전통적인 양념과 한국 특유의 향신료, 그리고 약간의 매실, 농축액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요리였어요. 저는 한 입 먹는 순간 고기의 부드러움과 함께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 그리고 은밀한 매콤함이 제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지금껏 제가 지니고 있던 서구적 기준만으로는 절대 평가할 수 없는 한국 요리만의 독특한 미학과 예술성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여러 국제 셰프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어요. 한 프랑스 셰프님은 처음에는 한국 음식의 강렬한 맛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맛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산 증거임을 깨달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어요. 또 한 유럽 셰프님께서는 한국 요리는 생존과 극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과거의 전쟁과 기근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나누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처럼 여러 셰프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제 선입견이 단순한 미적 기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심포지엄 중 진행된 원탁 토론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셰프들이 모여 각자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조용히 경청했지만 결국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좌절과 회의, 그리고 사업 실패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한때 뉴욕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결국 제 사업이 적자로 전락하며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이 가진 한계와 편견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 경험을 고백했어요. 그 순간 참석자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고 그들의 따뜻한 반응은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여러 번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녁마다 호텔 방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며 제 마음속에 쌓인 아픔과 회의,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저는 그때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선입견이 제 자신을 얼마나 얽매었는지를 곱씹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러한 자기 반성의 과정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저는 점차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 번은 한적한 밤 부산의 바닷가를 산책하며 파도 소리와 함께 제 내면의 혼란스러움을 마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저는 내가 지금껏 얼마나 아첨하며 살았던 것인지, 그리고 실패 속에서 배운 값진 교훈이 앞으로의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줄지를 깊이 생각했어요. 바닷가에서 마주한 고요한 풍경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어요. 또한 심포지엄 마지막 날에는 여러 문화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 다른 전통이 어떻게 공존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제 경험을 다시 한번 공유하며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오늘날의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음을 강조했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 실패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패가 바로 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 말에 참석자들은 따뜻하게 박수를 보내주었고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힘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부산에서의 심포지엄은 저에게 단순한 요리 행사 이상의 의미를 주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오래된 선입견을 허물며 실패의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제게 있어서 이 경험은 단순히 요리 기술을 넘어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후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 부산의 한 작은 식당에서 만난 한 한국 셰프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셰프님께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겪은 고난과 그 속에서 어떻게 음식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키워왔는지를 조용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의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음식 한 접시 속에 담긴 가족의 사랑, 공동체의 정서, 그리고 생존의 의지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대화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부산에서의 모든 경험과 대화들은 저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과거의 영광과 실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아픔을 넘어서 진정으로 문화와 요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의 심포지엄과 그 이후의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들은 제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저는 이 경험들이 앞으로 제 인생과 요리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부산에서의 깊은 깨달음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제 사업의 재기를 다짐했어요. 한때 큰 성공을 누리던 제 레스토랑 르퓨전은 매출 감소와 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의 좌절과 실패는 제게 값진 교훈이 되었어요. 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전략과 혁신적인 메뉴 개발을 통해 사업을 재정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리는 성공한 사장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저희 레스토랑 앞에는 언제나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고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어요. 저는 우선 기존의 서구 전통 요리에 머물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동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얻은 깨달음을 토대로 한국 전통의 깊은 맛과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저희 르퓨전은 단순한 퓨전 레스토랑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으로 변모하게 되었어요.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불고기 리조또, 김치 크림 수프, 비빔밥 파스타 등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독창적인 메뉴들이 탄생하였고, 이러한 메뉴들은 고객들의 입맛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았어요. 매장 앞 도로에는 저희 음식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서는 고객들로 가득 찼고,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어요. 많은 손님들이 한 끼 식사를 넘어서 한 나라의 역사와 정서, 그리고 문화의 깊이를 느끼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러한 고객들의 반응을 보며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오늘날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음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과거의 편협한 시각에 머물렀더라면 지금의 성공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를 더욱 겸허하게 만들었고, 고객 한 분 한 분의 만족스러운 미소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성공의 비결이 단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와 감동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직접 주방과 홀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메뉴와 서비스를 고민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어요. 그 결과 저희 르퓨전은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요리와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고객들은 여기서 식사를 하며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감동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또한
저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강연과 문화 포럼에도 초청받아 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강연장에서 저는 사업이 적자로 전락했던 시절부터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어떤 시너지가 발휘되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였어요. 저는 한때 제 사업이 적자에 빠져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실패의 아픔이 결국 저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주었고, 제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서 크게 보도되며 영향력을 넓혀나갔어요. 저는 미디어 인터뷰와 각종 언론 기사 속에서도 르 퓨전의 성공 스토리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내는 감동의 힘을 강조하였어요.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의 깊이를 전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라는 제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저의 명성은 성공한 사장님으로서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의 선구자로서도 높이 평가받게 되었어요. 현재 저희 레스토랑은 매일 반 만석을 이루고 있어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긴 대기줄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객들은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며 식사를 즐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과거의 좌절과 실패가 지금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값진 경험이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고객들께서 여기서 식사를 하니 단순한 한 끼 이상의 감동을 받습니다. 음식 속에 담긴 문화와 정서가 너무나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라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단순한 사장님을 넘어서 문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더불어 저는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젊은 창업가와 요리사들에게 제 경험을 전파하고 있어요. 각종 창업 세미나와 문화 강연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새로운 성공의 밑거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후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어요. 또한 저희 르 퓨전에서는 정기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객들이 직접 한국 전통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놀라운 예시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부터 직접 매장을 돌아보며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서비스와 감동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책임감을 깊이 느끼며 직원들과 함께 메뉴와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고객들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 르 퓨전은 단순한 레스토랑을 넘어 요리와 문화가 만나는 혁신의 장으로 자리 잡았고, 그 성과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놀라운 성공으로 이어졌어요. 이와 같이 제 인식의 르네상스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제 사업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제가 겪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값진 깨달음들이 오늘날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 성공은 저를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위대한 사장님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고객들에게 진정한 감동과 문화의 깊이를 전하며 서로 다른 전통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길을 꾸준히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부터 열정을 다해 일하며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전하고 문화와 요리의 힘으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